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우리 가정 시간에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과 또 주위의 친구들의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.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몸의 변화, 즉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 배웠죠. 그런데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열심히 변하고 있습니다. 혹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어른들이 마냥 좋아서 따랐는데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불만도 생기고 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적 없었나요? 아마 한 번도 부모님과 갈등이 없었던 학생은 없을 텐데요.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, 즉, 인지가 변화하고 또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발달 두 번째, 인지적 발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수업에 앞서 나갔던 과제, 다들 열심히 작성했나요? 여러분의 변화와 발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성한 그 활동지 과제가 바로 인지적 발달의 증거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한 활동지 과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. 과제에 선생님이 4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. 활동지의 반, 번호, 이름 모두 잘 써서 제출했죠. 그 다음부터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질문부터 차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.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죠. 선생님은 연필이나 책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좋다 라는 건 어떤 걸까요? 당장 좋아하는 계절, 좋아하는 음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. 화면 속 이 남녀는 우정일까요? 사랑일까요? 우정이라면 우정은 뭐고, 또 사랑이라고 대답한다면 사랑은 뭘까요? 이렇게 좋다, 사랑, 우정이란 건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나 현상들인데 여러분들은 모두 저마다의 생각을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어린 동생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. 아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좋다, 사랑, 우정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죠.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현상, 개념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추상적 사고라고 합니다.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,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지 잘 대답해 준 것. 사랑이 뭔지, 우정이 뭔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졌다는 증거입니다.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. 범인을 묻는 추리 퀴즈였죠. 범인이 누군지 모두 맞췄나요? 네, 범인은 의사 B입니다. 정전이 되면 TV를 볼 수 없죠. 따라서 TV를 봤다는 진술은 거짓입니다. 또한 S가 그려져 있고 연필이 부러졌다는 것은 숫자 8을 그리려다 중간에 부러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108호에 사는 의사 B가 범인이었습니다.
모두 맞추었나요? 자, 그렇다면 범인을 맞춘 것도 축하하고 가설적 사고가 잘 발달한 것도 축하합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범인을 찾아냈을까요? 아마 사건의 상황을 보고 단서를 잡아 범인이 누구일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상황에 마땅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. 이것이 가설적 사고입니다. 즉,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험하면서 적절한 답을 찾아내는 거지요. 실험을 할 때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며 실험할 때도 이 가설적 사고가 매우 유용하게 발휘됩니다. 세 번째 질문. 여러분이 나중에 살 집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물었죠. 여기에 각자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조건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요. 집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죠. 가격, 위치, 평수, 또 단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안에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지, 또 집이 지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등 말이에요. 이와 같은 경우에 특히 발휘되는 게 조합적 사고입니다. 조합적 사고란 가능한 모든 개념의 조합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. 가격도 같고 같은 해에 지어진 두 집이 있을 때 하나는 롯데몰이 있는 잠실역에 또 하나는 코엑스가 있는 삼성역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선택할까요? 이렇게 조합적 사고가 가능한 여러분은 모든 조합을 생각해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이제 마지막 질문. 부모님의 행동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아니면 저건 아니지 라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행동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물었었죠. 수업을 시작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 나이대, 특히 더 부모님과 한 번도 갈등이 없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보다 반항도 훨씬 덜했고 또 조금은 더 무조건적으로 따랐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. 왜 그럴까요? 바로 이상주의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현실과 이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, 또 사회, 그리고 이상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. 이에 따라 현실에서 이상적인 상황보다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되고 한편으론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채 어른이나 사회 등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기에 가끔 반항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. 자, 여러분들의 생각을 토대로 인지적 발달을 배워 보았는데요. 여러분이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걸 느꼈나요? 혹시 그렇지 않다고 느낀 학생이 있더라도 청소년기의 발달은 전에 배웠었죠. 개인차가 있습니다. 또한
청소년기의 지적 발달은 특히나 더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 책도 많이 읽고 평소에 차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 지적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.